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회로 이론 제12장 4단자 회로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4단자 정수 ABCD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을 발전해서 전기 수용 장소까지 전달하는 데 있어서 수십 킬로 또는 수백 킬로의 전송을 하게 되고, 이 전송로 구간에 RLCG와 같은 선로 정수가 작용을 해서 전압이 강화되고 위상이 변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전기 회로를 이와 같은 전송로에서 해석을 하는데, 이 RLCG가 연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복잡하게 전개가 되더라.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의 박스로 나타내 보자라는 겁니다. 박스로 나타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입력 전압 V1 그리고 입력 전류 I1과 수전단의 출력 측의 전압 V2와 전류 I2로 이 전송로의 특성을 해석해 보자 하는 것이 4단자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4단자망 회로 정수 ABCD가 갖는 이런 물리적 의미를 행렬을 이용해서 해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입력측의 전압과 전류가 일반 회로 정수 ABCD를 사용을 해서 수전단의 V2와 I2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렬식은 어떻게 전개를 하면 되나요? 행과 열을 전개하면 되겠죠. 그래서 V1은요 A 곱하기 V2 플러스 B 곱하기 I2가 되겠죠. 그리고 I1은요 다시 행과 열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C 곱하기 V2 플러스 D 곱하기 I2의 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ABCD가 갖는 이 물리적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2차측 단자를 개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측 단자를 개방시키면은 이 전류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I2가 제로가 되더라. 자, 이 식에서 I2가 제로가 된다면은 이 항이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V1은 A V2가 되더라. 그래서 A는요 V2분의 V1으로 나타내더라. I2가 제로일 때. 자, 다음 I1은요. I1은 C V2에서 C는요 V2분의 I1으로 나타낼 수 있겠더라. I2가 2차가 개방이 돼서 2차 전류가 제로일 때. 자, 두 번째, 2차측 단자를 단락시켰을 때, 즉 V2가 제로가 된다면은 이번에는 앞에 있는 이런 항이 되겠죠. 항이 제로가 되더라. 그래서 V1은요 BI2가 돼서 B는 I2분의 V1이 되더라. V2가 제로일 때. 그리고 I1은요 D네요. 그래서 DI2가 되니까 D는요 I2분의 I1이 되더라. V2가 제로일 때. 자, 그렇다면은 이 ABCD 4단자 회로 정수가 갖는 물리적 이 의미는요 A부터 보겠습니다. V2분의 V1, 즉
2차측 전압과 1차측 전압의 비니까 이것은 직접적으로 전압비 혹은 전압 이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B를 보겠습니다. B는 I2분의 V1, ohm의 법칙에 의해서 R은 I분의 V가 되겠죠. 그래서 I2분의 V1을 이거는 전달 임피던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C는요. C는 V2분의 I1에서 전달 임피던스가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전달 어드미턴스 Y가 되겠죠. Y 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D는요. 그래서 I2분의 I1에서 전류비 혹은 전류 이득이라는 물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4단자 정수의 특징 또는 관계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AD-BC가 1이 되더라. 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하고요. 회로가 평형이 됐을 때는 A와 D가 같다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기본적인 4단자 회로망의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4단자 회로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회로 정수죠. ABCD 회로 정수가 되겠죠. 자, 먼저 L 회로망이 되겠습니다. L형 회로망에서 회로망은 사실은 그 두 개의 회로망이 붙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단위 매트릭스에서 단위 매트릭스는 곱해줘도 자기 자신이 되는 거 1, 0, 0, 1이 단위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단위 매트릭스에서 이 부분이 전압 성분이죠. 이 부분이 전류비, 여기서 임피던스, 어드미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1에서 어때요? 입력, 전류가 동작을 하니까, 그럼 임피던스는요, G1. 자, 여기서 어드미턴스, 병렬 회로는 없네요. 출력 척에는 존재를 하죠. 출력 전압이. 자, 두 번째 회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회로는 역시 자, 이와 같은 입력이 좌측 회로에서 입력이 전달돼 들어오죠. 그래서 1, 그리고 임피던스 성분은요 없어요. 0. 그리고 어드미턴스 성분은 G2가 있죠. 그런데 G2는 임피던스니까 G2분의 1 하면 어드미턴스가 되겠죠. 그리고 출력은 V2, 그리고 전류는 I2라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L형 회로망에서 자, 그럼 계산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행과 열 이렇게 먼저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 곱하기 1 하니까 1이죠. 더하기 G1 곱하기 G2분의 1 하니까 G2분의 G1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행과 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0 곱하기 0은 0, 1 곱하기 1은 1. 자, 5. 여기서 행과 열이 되니까 1 곱하기 0은 0이 되고 G1 곱하기 1은 G1이 되네요. 여기서 G1. 자, 이렇게 되고, 다음 행과 열 이렇게 곱해야 되니까 0 곱하기 1은 0이 되겠고 1 곱하기 G2분의 1은 G2분의 1. 자, 그리고 행열 이렇게 하니까 0 곱하기 0은 0, 1 곱하기 1은 1. 자, 이렇게 되네요. 자, 이래서 매번마다 이렇게 회로를 분리해서 계산을 하시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제 별해 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와 같은 L형 회로에서는 어때요? 회로가 이제 좌측에 존재하니까 이 좌측을 A 팩터, 그래서 A 팩터에 1 플러스 왜
입력이 있으니까 1 플러스 G2분의 G1 해서 1 플러스 G2분의 G1.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B 성분은 임피던스 성분이죠. 자, 이 회로에서 임피던스는 G1 임피던스가 있죠. 하나. 그래서 G1. 자, 이 C는 어드미턴스 병렬 회로 성분이에요. 병렬 회로 성분은 G2가 있죠. G2. 그리고 출력은 그래서 전류 I2, V2 출력이 존재하죠. 1.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우시기가 훨씬 쉽죠. L형 회로망의 일반 회로 정수 A, B, C, D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역-L형 회로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L형 L형 회로도 이 회로를 두 가지로 구분하지 마시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D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V1이 있겠죠. 그래서 입력이 있더라. 그리고 임피던스는 G1이 임피던스 직렬 임피던스 G1이 있죠. G1. 그리고 병렬 어드미턴스는 G2분의 1이 되겠죠. G2분의 1. 그리고 출력 쪽에서 D가 1 플러스 G2분의 G1.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형 회로에서 이 회로를 나누어서 계산하는 걸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역-L형 회로에서는 바로 성분만 맞춰주면 되죠. 이렇게 성분만 맞춰줬다. 임피던스 성분, 어드미턴스 성분. 자, 이것은 전류 B에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T형 회로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형 회로망은 회로가 이와 같은 세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세 개의 행렬식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복잡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와 같이 A, D 자, 이렇게 정해놓고 바로 4단자 회로 정수 A, B, C, 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A는요 1 플러스 G3분의 G1 자, 그리고 B는요 B는 임피던스가 두 개예요. 어떻게 G1과 G2 두 개 있으니까 두 개를 먼저 더해서 그리고 G3로 양 임피던스를 곱한 것을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G1 플러스 G2분의 G3분의 G1, G2 그리고 어드미턴스, 병렬 어드미턴스는 G3 성분이 있죠. 그래서 G3분의 1에 자, D는 G3분의 G2가 D가 되겠죠. 1 플러스 G3분의 G2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회로를 3개를 나누어서 3개를 행렬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시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럼 파이형 회로에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형 회로에서 파이형 회로에서는요 A, D였죠.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이 화살표를 정해놓고 A는요 1 플러스 G2분의 G3 D는요 1 플러스 G1분의 G3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파라미터가 하나만 있는 거 하나만 있는 게 임피던스네요. 그래서 임피던스 자리에 G3 그리고 어드미턴스 자리에는 두 개의 성분이 있죠. 자, 두 개의 성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G1, G2 자, 아래 것을 곱해서 전체의 파라미터를 더해줘라. G2 플러스 G3 자, 이렇게 해서 파이형 회로망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 회로를
이렇게 G1 회로, G3 회로, G2 회로를 각각 분리해서 행렬식으로 곱해줘도 됩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별 회로 기억을 하시면은 빨리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임피던스 파라메타와 어드미턴스 파라메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피던스 파라메타는 이 회로망을 4단자 회로망에 각각 A, B, C, D 일반 회로 정수 자리에 임피던스로 표현을 하는 방식입니다. G11, G12, G21, G22. 자, 임피던스니까 전압 성분이 되겠죠. V1, V2가 어떻게 해요? G11, G12, G21, G22, 즉 임피던스 파라메타로 나타내 보자. 어떻게 해요? I1, I2로 전류 성분으로 임피던스 곱하기 전류가 전압이죠. 자, 그래서 V1은요 G11 I1 플러스 G12 I2가 되고, V2는요 G21의 I1 플러스 G22의 I2가 되더라 하는, 이렇게 임피던스 4단자 회로 정수를 임피던스로 나타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전류 성분으로 나타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4단자의 일반 회로망 A, B, C, D 자리에 Y11, Y12, Y21, Y22로 나타내고, 전류 성분으로 행렬식을 나타내 보자. 그래서 I1, I2가 되겠죠. 이건 어드미턴스 Y11, Y12, Y21, Y22의 전압을 곱하면 되겠죠. 어드미턴스 곱하기 전압이 전류죠. 그래서 V1, V2가 되더라. 그래서 I1은요 Y11, V1 플러스 Y12, V2, I2는요 Y21, V1 플러스 Y22, V2로 임피던스 파라미터를 나타낼 수가 있더라 하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임피던스를 나타낼 때는 V1, V2 전압을, 어드미턴스로 나타낼 때는 I1, I2 전류로 그 방정식을 전개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상 파라메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파라메타는 4단자 회로망에서 1차 측에서 본 영상 파라메타, 영상 임피던스가 되겠죠. G01. 자, 2차 축에서 본 영상 파라메타 G02라고 했을 때 G01은요 어떻게 나타내나요? 1차 측 영상 임피던스죠. 그래서 오메 법칙에서 I분의 V죠. 그래서 I1분의 V1, G02는 2차 측이니까 I2분의 V2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그래서 V1은요, 그래서 일반 회로 정수로 AV2 플러스 BI2분의 CV2 플러스 DI2가 되고, 자, 이거 반대로 2차 척을 나타내니까 2차 척은 또 A와 D의 자리를 바꾸고 1차 전압과 1차 전류로 나타내 주면 됩니다. 그래서 DV1 플러스 BI1. 자, C는 그대로 V1 플러스 이제 D하고 A가 바뀌니까 AI1이 되겠죠. 자, 이것을 또 유도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더냐. 그래서 A, B, C, D 루트 G01 영상 파라미터가 어때요? 1차 척 영상 파라미터가 루트 AB분의 BC가 되겠습니다. CD분의 AB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G0T 2차 영상 파라미터는
BD분의 CA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G0는 1차측 영상 임피던스, 2차측 영상 임피던스. 그래서 G0는 여기 있죠. ABCD. 차례대로 루트 ABCD. 자, G02 BDAC. 자, CD를 바꾸면 보드카 이렇게 되죠. 뭐 어떻게 됐든 기억을 하신다고 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1차 영상 임피던스와 2차 영상 임피던스의 곱은 BC가 되겠고 2차 영상분의 1차 영상, 즉 1차 영상 임피던스를 2차 영상 임피던스로 나누면 AD가 되더라. 그리고 대칭 회로에서는 A와 D가 같고 A와 D가 같다면은 G01과 G02가 같으니까 어때요? 루트 C분의 B가 되겠죠. 왜 그러냐? 같으면 사실은 G01의 제곱이 뭐가 되나요? BC, BC가 되죠. BC가 되니까 제곱이 넘어가면은 루트 이렇게 돼서 G01이 루트 C분의 B가 되는 겁니다. G02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임피던스에 대해서는 결과식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결과식들을 여기까지 결과식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 영상 임피던스들은 G01은 어때? 루트 ABCD, G02는 보드카. 자, 이렇게 G01 곱하기 G02는 어때요? C분의 B. 그리고 G02분의 순서대로 G02분의 2가 밑이 크니까 2분의 1은 어때요? 그래서 D가 A보다 크니까 D분의 A. 끝에서 끝. 자, 그래서 어떤 식이든지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서 영상 전달 정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전달 정수도 결과적으로 이 세타는 그래서 로그 2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로그 2는 ln 이렇게 많이 나타내죠. 혹은 로그하고 그래서 2에서 2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을 자연 로그라고 하죠.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 밑이 2인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하죠. 자, 그래서 세타는 로그 루트 AD분의 AD 플러스 루트 BC가 되더라. 자,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만 본다면은 쌍곡선 함수 개념을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2의 세타 1을 익스포넨셜 세타 1을 루트 AD 곱하기 루트 AD 플러스 루트 BC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루트 BC. 그리고 익스포넨셜에서 세타 2를 루트 DA 곱하기 AD 플러스 루트 BC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 각 세타라는 것을 이 세타 1과 세타 2의 평균으로 나타낸다면은 2의 세타는요 루트 2의 세타 1 곱하기 2의 세타 2와 같아지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이 곱해지면 얘들은 1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루트 AD 플러스 루트 BC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제곱, 여기서 루트의 제곱이 되니까 얘가 생략이, 요 루트가 요게 전체 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략이 되면 결과적으로 2의 세타, 익스포넨셜 세타는요, 루트 AD 플러스 루트 BC가 되고, 이 익스포넨셜에서 1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연 로그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로그 2를 곱하면은 여기도
로그 2를 곱해줘서 로그 2를 곱하면 로그와 익스포넨셜 지수 2가 어때요? 상쇄되죠. 그래서 세타는요. 그래서 로그 자연 로그 루트 AD 플러스 루트 BC를 뭐라고 하나요? 전달 정수인데 영상 전달 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달 정수 혹은 영상 전달 정수라고 하면은 세타는 로그 루트 AD 플러스 루트 BC가 되더라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식만, 그래서 영상 파라미터와 영상 전달 정수는 결과식을 여러 번 반복해서 기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에 대해서는 뭐 깊이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K형 저역 필터와 고역 필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만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필터는 첫째 저역 필터. 필터를 우리말로는 엽하기라고 하죠. 저역 엽하기. 자, 두 번째는 고역 엽하기. 두 번째는 대역 엽하기. 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대역 저지 엽하기. 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역 엽하기는 이와 같이 주파수 성분에 있어서 아래 성분, 아래 주파수가 낮은 부분만 통과시킵니다. 높은 부분은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의 필터다, 엽하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고역 엽하기는 반대로 이와 같이 고주파수 성분만 통과하고 저주파수 성분은 차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역 필터는 일정한 대역만 통과시키는 이런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역 저지 필터는 일정한 주파수 성분 대역, 즉 범위 부분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통과한다. 자, 이렇게 필터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이 정K형 저역 필터에서 이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는 파이 FC 분의 K 해서 C는요 파이 FC K분의 1, 여기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K형 고역 필터는 분수 부분에 분수의 분모 부분이 4배로 되어 있더라. 파이 FC 분의 K가 뭐가 된다고요? L. 그리고 파이 FC 곱하기 K분의 1이 C가 되는데, 여기서 주파수가 붙은 부분에서 4배가 곱해지더라. 뭐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으로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회로이론 제12장 4단자 회로망에 대한 이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